여러분, 후륜구동 스포츠카 다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전륜구동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동강이 나도 앞바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나도 여자친구 약속에 늦을 일이 없으니까 개꿀이죠. 웃기는 소리 같지만 전륜구동 방식은 엔진의 힘을 앞바퀴에 전달하고 조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동강이 나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륜구동 방식은 구동력을 뒷바퀴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사실 구동 방식에서 앞바퀴 굴림은 뒷바퀴 굴림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술의 난이도만 해도 전륜구동 방식은 역사적으로 후륜구동 방식보다 더 복잡하고 하이테크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후륜 스포츠카보다 전륜 박스카가 더 장점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이유를 질투단에서 최대한 간단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이동혁명을 촉발한 지구 최대의 발명품 자동차의 초기형은 말이나 소 같은 동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앞쪽에 동력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죠. 바로 1769년에 화포를 운반하기 위해서 퀴뇨가 제작한 이 전륜 방식의 증기 자동차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1885년에 벤츠를 기점으로 자동차는 사람이 타는 탈 것이 되고 설계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 익숙하게 생각했던 앞바퀴로 가는 자동차는 앞바퀴의 조향장치와 구동계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점에 봉착해 있었죠. 따라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각각 조향과 구동을 담당해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후륜구동 방식이 설계상에서는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의 레이아웃을 직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간단한 설계 방식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선호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죠. 따라서 1905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한 모델 T는 자연스럽게 후륜구동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20세기 초반 자동차 구동계의 큰 시류는 후륜 자동차가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으로 갈수록 말이 마차 뒤에 있는 듯한 이 주객전도된 힘에 의구심을 품은 엔지니어들이 전륜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차고지에서 계속해서 연구했죠. 이 덕분에 프랑스 엔지니어 출신의 앙드레 시트로앵은 운전하기 쉬운 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1919년 우리가 아는 시트로앵을 세웁니다. 그는 전쟁 이후 어려웠던 유럽의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바로 프랑스 회사인 르노, 푸조를 앞지르기 위해서 뒷바퀴 굴림이 판치는 이 자동차 시장을 엎어버릴 야심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34년 바로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게 해줄 극강의 가성비 트락숑 아방이었습니다. 트락숑 아방은 당시 고독한 괴짜들이나 파고든다는 당대 최고의 신기술인 앞바퀴 굴림 방식을 채택했고 시트로앵은 최초로 기관 설계가 까다로워서 모듈화가 어려웠던 앞바퀴 굴림 방식을 값싸게 대량 생산해버립니다. 그때 시트로앵의 광고를 보면 값도 싼데 후륜구동보다 무게중심이 낮아 주행이 안정적이고 무게분배는 더욱 적절하며 심지어 미끄러질 위험이 없이 높은 스피드로 코너링을 돌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트락숑 아방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1957년까지 무려 340만 대를 팔아버리는 극강의 기록을 세웁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독일 및 영국에서도 작고 실용적인 자동차, 바로 우리가 아는 미니, 비틀 등을 연달아 출시해서 히트시켰고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전륜 자동차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1970년대 기름값이 폭등해버리는 오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기름을 적게 먹어 연비가 좋은 전륜 자동차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 광고는 당시 혼다가 오일 쇼크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전륜 자동차를 적극 광고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광고로 미국 내에서는 이 혼다 시빅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이 이슈로 그 자존감 높은 천주국 엔지니어 형님들이 질투심에 폭발해서 망치로 일본 차를 때려 부수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왜 전륜 자동차 개발에 진심이었던 걸까요? 전륜구동 방식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그냥 간단했어요. 대중들에게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후륜구동은 이동수단으로서 대중들이 타기에는 바로 이 세 가지들의 문제점이 있었죠. 후륜구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배치는 엔진이 앞에 있고 힘을 조정하는 조향장치도 앞에 있는데 앞엔진에서 발생하는 힘을 굳이 뒤로 왜 분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품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단가에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동력 전달 과정이 꽤나 길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도 전륜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기름을 많이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또한 동력을 뒤로 보내는 길인 추진축이나
바퀴 회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차동 기어와 같은 기관 때문에 승차 공간도 좁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바퀴로 동력을 보내도 되는 전륜 자동차는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앞에 있기 때문에 후륜보다 2열의 공간성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뒤쪽 기관들을 앞에다 압축해서 보내야 되니까 설계할 때 애 좀 먹었겠죠. 마지막으로 과거에 전자제어 장비도 거의 없어서 오로지 이 피지컬로만 차를 타야 했던 시절에는 힘이 뒤에 있는 후륜구동을 일반 운전자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빡셌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향하는 속도보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더 세니까 사고나기 십상이었겠죠. 특히 후륜은 코너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륜구동 방식은 자동차를 끄는 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운전에 미숙한 사람도 쉽고 안전하게 잘 코너링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카트를 끌 때 뒤에서 밀어 회전하는 것보다 앞에서 끌면 더 회전하기 편하잖아요. 속도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겠지만 그만큼 후륜보다는 안정성에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엔진을 포함한 무거운 부품들이 모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앞바퀴의 접지력이 향상되어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견인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비가 잘 된 고른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게 익숙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 험로 주파를 매일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는 후륜 자동차들보다 견인력에서 더 많은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잠깐 듣다 보니까 그럼 전륜 구동이 개 좋은데 왜 비싼 차는 다 후륜 구동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영상만 보면 후륜 구동이 공간도 좋고 차 운전하기도 힘들고 좀 그렇죠? 영상 때문에 억까 좀 해봤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개발 목적은 이동수단이었지만 수레기를 지나도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치품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떤 뜨거운 감성을 불지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물건을 단순히 실용적이라고 편하다고 구매하지 않듯이 자동차도 속도를 다루는 엄청난 성능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후륜은 극한의 가심비였던 거죠. 전륜구동보다 후륜구동의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오는 스포츠 주행의 기본이었고 경주하라고 어쩔 수 없이 대중자동차를 만들어서 차를 판 페라리 같은 회사처럼 엔지니어들의 근본적인 낭만이 녹아있는 감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얌전한 젖소를 길들이는 것보다 뿔난 황소를 길들이는 게 더 쾌감이 좋잖아요. 물론 현실에서는 밀탱크가 더 큽니다. 어쨌든 막 뒤에서 나를 몰아붙이는 압도적인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쾌감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이런 역사적인 감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후륜 자동차가 전륜 자동차보다 멋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짧은 프론트 오버행 설계와 긴 대시2 엑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차축 중앙을 기준으로부터 앞쪽을 프론트 오버행, 그리고 차축으로부터 뒤쪽 A필러의 시작 부분까지를 대시2 엑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륜 자동차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죠. 프론트 오버행은 길고 대시2 엑셀은 짧았습니다. 구동계에 따라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지는 이유는 자동차는 출발을 할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린다는 이유인데요. 쉽게 말해 주행 중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해서 몸이 앞쪽으로 팍 쏠리는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구동바퀴에 하중을 걸어서 출발해야 하는 자동차는 어차피 관성으로 뒤에 하중이 걸리니까 앞에 엔진이 어디에 위치하든 후륜 입장에서는 출발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 앞쪽에서 무게중심을 걸어 출발해야 하는 전륜 자동차는 엔진의 위치를 그 자리로 계속 고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륜 자동차는 이 공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과 대시2 엑셀의 디자인 자유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헤드램프를 앞바퀴와 더 가까이 붙여서 오버행을 더 짧게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고, 최근에 나온 토요타 프리우스를 보시면 아예 전륜의 비례를 극강으로 살린 디자인으로 출시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후륜차인 BMW나 벤츠,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는 프론트 오버행을 잘 조절해서 자동차 비례의 교과서인 롱로즈 쇼테크의 맛을 잘 살릴 수가 있었고, 아예 엔진이 더 뒤로 간 MR, RR 같은 자동차는 그냥 극한으로 비례를 멋있게 빼서 누구나 공감하는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전륜 후륜 장단점 열거해서 말하면 끝도 없어요. 나무위키에 있는 자료인데 이거 그냥 쭉 써놓을 테니까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영상 1시간 넘어가고 지루해서 못 보실 겁니다. 이게 전륜 S클래스, 후륜 S클래스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구동 방식만 바꿔서 비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또 전륜은 전륜의 맛이 있고 또 후륜은 후륜의 맛이 있잖아요. 요즘은 전륜 후륜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전자제어 장비도 잘 발달해서 전륜도 옛날 전륜 같지 않고, 또 전륜으로 후륜의 느낌을 나게 해주는 차도 되게 많죠.
또 요즘 EV6나 아이오닉5 같이 전기차들은 또 엔진이 없으니까 후륜 구동으로 만들어서 실용성까지 갖춘 차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또 어찌나 이렇게 복잡한지 전륜, 후륜 이거 말고 다른 구동 방식들은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수세기를 걸쳐 너무 글로벌 필수템이라 단점이 0에 수렴하도록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차가 아예 존재할 수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예민할 정도로 구동 방식의 차이점을 잘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아예 둔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동차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자동차는 대중들의 평가를 가혹하게 받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요. 거의 연예인 같은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자동차는 취존해주는 겁니다. 뭐 댓글 보면 항상 싸우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 제가 전륜 타서 이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후륜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전륜으로 험로 탈출하고 한계주행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이상 질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